어,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9, 트라이 파이널리보다는 트라이 위드 리소시스를 사용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을 사용하고 나서 자원을 이제 반납을 할 때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는 클로즈 메서드를 직접 호출을 해줘야 하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을 닫는 과정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 놓쳐서 좀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성능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성능 문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파일을 읽을 때 그 파일 그 인풋 스트림을 닫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투매니 인풋 스트림 예외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자원을 닫는 방법은 이제 트라이 파이널리가 쓰였었습니다. 이 트라이 파이널리는 자바 7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이고, 이 트라이 파이널리의 단점으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원 반납하는 코드 때문에 이 코드의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실수로 클라이언트 쪽이 자원을 반납하는 이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 안 할 경우 반납이 안 되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러로 인해서 자원이 반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에러 스택 트레이스가 누락되어서 디버깅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자원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랑, 그리고 에러 스택 트레이스가 누락이 돼서 개발자가 디버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자바는 자바 7부터 자원을 자동으로 반납해주는 트라이 위드 리소시스 문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트라이 위드 리소시스 구조를 사용하려면 해당 자원이 오토 클러스 오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근데 자바 라이브러리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은 수많은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이미 오토 클러스 오브를 구현하거나 확장해 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에러 스택 트레이스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트라이 파이널리를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트레이스 테스트 클래스에서 클로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이 클로즈 메서드는 일리걸 스테이트 익셉션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테스트라는 메서드도 역시 일리걸 스테이트 익셉션을 던지게 되고, 이 두 개의 메서드들을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을 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트레이스 테스트에서 발생한 예외는 찍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개발자가 어디서 예외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트라이 위드 리소시스 구문을 사용해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코드를 try with resources 구문으로 좀 수정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그 try 쪽에 그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구문을 선언을 해 놓고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터미널에 찍힌 트레이스를 보시면 트레이스 테스트에서 던진 illegal state exception이랑 그다음 클로즈 메서드에서 던진 illegal state exception 두 가지 모두 잘 스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 중 하나인 에러로 자원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try finally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close 메서드는 그대로 illegal state exception을 던지고 trace 테스트는 illegal state exception을 일단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서드에서 테스트 1, 테스트 2를 이제 트레이스 테스트 객체 테스트 1, 테스트 2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트레이스 테스트 메서드들을 각각 호출하게 되면 일단은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널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널리 구문에서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널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1 클로즈 메서드가 잘 호출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테스트 2 역시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클로즈가 잘 동작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여기 로그를 보시면 다운 반납 2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널리 구문 안에서 테스트 1 클로즈 메서드가 illegal state exception을 던지는데 여기에 캐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코드인 이 테스트 2 클로즈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각각 트라이, 캐치, 파이널로 묶어야 하는데 이거는 또 좀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어, 방지할 수 있는 게 try with resources를 사용하는 건데요. try resources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 반납이 자동으로 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바 파일이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될 때 컴파일러가 try with resources를 try with resources를 사용한 경우에는 try catch final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자원이 정상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테스트 1, 테스트 2에 대한 트레이스 테스트 메서드를 두 가지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모두 에러 스택 트레이스가 정상적으로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y with 이 자바 컴파일러가 try catch finally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이트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를 보시게 되면 try catch 블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바 컴파일러가 try catch finally로 자동으로 바꿔주게 된 것인데 이게 네 가지인 이유가 각각 테스트 1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1, 테스트 2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마다 아까 제가 선언해 놓은 클로즈와 트레이스 테스트 이 두 가지 메서드에 대한
트라이 캐치 그 블록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의 두 가지 메서드, 테스트 2의 두 가지 메서드 해가지고 총 네개의 트라이 캐치 블록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ry with resource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에러 스택이 트레이스에 남겨져서 디버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러 및 실수로 자원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